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을 발표한 유럽연합 EU가 친환경 합성연료 이퓨얼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이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요구였는데요. 이퓨얼의 부상, 내연기관차의 변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말의 수순을 밟게 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춘식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유럽연합이 사실 2035년부터는 전기차만 다니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퓨얼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어떤 연료인 건가요? 이퓨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기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네. 포집된 이산화탄소나 또는 질소를 합성해서 만드는 연료입니다. 재생 합성 연료라고도 부르고 네. 본래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네. 독일에서 일렉트릭 퓨얼 또는 일렉트로 퓨얼이라는 뜻으로 이퓨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건데 이게 휘발유 역할도 하고 경유 역할도 하는 건가요? 네, 이퓨얼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가장 간단한 수소부터 질소랑 혼합한 암모니아, 네. 그다음에 탄소가 하나밖에 없는 메탄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솔린, 디젤, 항공유 등과 같은 똑같은 성상을 갖는 이개솔린, 이디젤, 이제트유 같은 다양한 종류의 연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저도 아직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는 연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를 쓰는 모든 기관에 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교수님? 뭐 자동차의 구조요? 네, 원칙적으로 바꿀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 대신 연료가 새롭게 만들어지다 네. 보면 아무래도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설계를 조금 바꾸고 개선하는 정도, 그리고 운전하는 그 조건을 바꾸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퓨얼 연료를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따로 충전소에 가서 혹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의 구역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그런 충전 시설이 필요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주유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 자체가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하고 같은 성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대로 연료만 바꾸어주면 됩니다. 그게 큰 장점이기도 하죠. 기존의 네.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렇네요. 네. 그 큰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연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연료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지만요, 안정성이 있을까, 안전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연료하고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네. 연료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에 새로운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단지 새로운 연료로서 암모니아나 메탄올 같은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대비한 기술들은 필요하죠. 독성에 대비한 네. 기술. 이게 이퓨얼이요,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사용이 돼 왔던 연료인 건가요? 이퓨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네.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네. 단지 기존에 있던 연료하고 똑같은데 합성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수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네. 때문에 새로운 연료가 필요한데 탄소 중립은 해야 되겠고 네. 그러다 보니 이퓨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실증 정도 수준 시험 비행이나 운전에 쓰이고 있고요. 네. 실제 선박 같은 경우는 메탄올 엔진은 이제 대대적으로 만들어지고 네. 생산돼서 수주를 받아서 이제 발주를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퓨얼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현재는 이제 만드는 합성 연료를 얘기하긴 하지만 히틀러 때 독일에서도 이퓨얼 연료를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명이 히틀러의 연료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거부터 좀 써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표를 만드는 과정이 네. 사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네. 기반의 수소로부터 만든다는 게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을 드린 네. 거고, 예전 기준으로 보면 뭐 바이오 물질로부터 만들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연료가 궁할 때 썼었던 적은 있지만 아주 미량에 그쳤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퓨얼이라는 건 사실은 예전에 쓰던 이퓨얼하고는 다르게 네. 새로운 개념의 대량으로 생산하는 탄소 중립 대응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지금까지 그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나 이게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 아까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였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해온 이유, 그러니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네. 가장 단순한 이유가 싼 석유가 있는데 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비싼 이퓨얼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요. 네. 앞으로는 우리가 석유를 사용을 못하고 네.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마당에서는 좀 비싸지만 네. 복잡하고 비싸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서 새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유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기준으로는 차이가 나요? 나중에 이제 대량 생산하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석유가 휘발유가 리터당 한 1,500원에서 1,600원 사이라고 하면 이퓨얼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네.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네.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기로부터 수소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부터 합성을 시작하는데 네. 일단 수소 가격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네. 사실은 원가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수소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고 네. 신재생 에너지가 넓게 보급이 된 이후에 가능한 거라서 네. 지금은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뭐 있긴 있는데 네. 많이 비싸죠.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목표 가격을 보면 네, 목표 가격이 얼마? 이번에 2035년에 이제 이퓨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네. 한 독일은 네. 목표 가격을 1 내지 2유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50년 또는 2040년에 탄소 중립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현재 가솔린 가격을 네.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있어도 현재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맞을 이제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비싸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비싼 가격에 책정될 수밖에 없지만 2035년에는 거의 지금의 휘발유나 경유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연료 가격을 맞추겠다라는 게 목표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2035년까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차를 굴리는 게 가능합니까? 2035년까지는 대량의 생산, 네. 그다음에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 만드는 과정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보급할 때 네. 지원금을 주고 네. 그리고 연구 개발할 때 지원해주고 했었던 것처럼 네. 이퓨얼도 네. 여기에 필요한 금융 지원, 네. 기후금융이라고 부르죠. 금융 지원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원금을 통해서 네. 탄소세도 포함해서 네. 이런 것들이 다른 탄소 중립 기술하고 균형을 맞게 해주면 네. 동반 발전할 거다라고 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직은 또렷하게 네.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진 데는 없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네. 정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저희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보조금 주면서 많이 사게끔 독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퓨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보조금 지원 정책이라든가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보급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는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해서 많이는 들어오긴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내연기관차를 이퓨얼을 통해서 다니게 하게 되면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그게 어떤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이퓨얼은 이제 다른 말로 재생 합성 연료라고도 네.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네. 이렇게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를 어쨌거나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합니다. 어. 포집을 어떤 형식으로든 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수소하고 합성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는 계속 재순환되는 네. 그런 재순환 사이클을 겪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전체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은 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 연료라고도 부르고요. 네. 탄소 중립 기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퓨얼을 이용한 내연기관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매연이나 이런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퓨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연료랑 거의 같은 성상을 네. 갖기 때문에 그런데 이퓨얼의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화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상의 그 분자 구조를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시제품들을 보면 네. 기존의 가솔린하고 디젤 대비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그 미세먼지 또는 입자상 물질 우리가 스모크라고 부르는 그것은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단지 뭐 일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량 나오고는 있지만 네. 이것을 처리하는 기술 역시 모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는 못하는데 네.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어진 양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사실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를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는 매연이 좀 많이 나오긴 하겠네요. 전기차랑 비교하면 이제 우리가 공해 물질이라는 걸 네.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핵심적인 것은 이산화탄소고 네. 이산화탄소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전주기 평가라고 해서 전기를 만들 때부터 이 차량에서 나오는 네. 그 배기물까지 모두 다 계산을 해서 보면 네.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네. 연료전지차, 배터리 전기차 모두 다 성능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이미 많은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능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하나만 보면 네. 가장 깨끗한 그렇죠. 네. 자동차인 게 맞는데 네. 배터리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CO2도 나오고 공해 물질도 나오고 뭐 수소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양이 워낙 미미하기 적으니까요. 때문에 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보급된 경우에 대비해서 네.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 수소차 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퓨얼차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로는 완전하게 탄소 중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없군요. 전주기 네. 평가를 해보면 도리어 우리가 그냥 차량 단위로 보면 탄소 중립에 깨끗한 차라고 여기던 것들이 네. 생각보다는 많은 공해 물질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 나오는 네.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데는 전기를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발주를 해서 수주할 것을 지금 앞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퓨얼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분야가 실제로 뭐 선박이나 이런 데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선박 같은 경우는 뭐 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예측되는 배터리 기술로는 네. 그 특히 커다란 선박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를테면 컨테이너선 같으면 컨테이너 한 반 정도는 배터리를 실어야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가격도 비싸지겠네요. 적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액체 연료를 쓰는 게 좋고 네.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세계 굴지의 해운 네. 회사입니다. 이미 수십 대의 그 메탄올 선박을 발주를 했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선박 회사가 또 제일 많은 수주를 해서 네. 지금 메탄올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메탄올은
아직은 이퓨얼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퓨얼이 만들어질 거를 가상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박의 네. 그 수명이 30-40년, 적어도 30-40년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요. 네. 비행기 배터리로 하면 이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것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액체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네.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 같은 데는 그 시제품 이퓨얼로 시험 운항도 이미 몇 년 전에 진행을 했고 지금도 네.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은 진행형이나 네. 아직 큰 시장이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항공 시장은 계속 진전해서 발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하기 어려운 분야부터 시작해서 차츰 내연기관 차까지 이 퓨얼 연료가 번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최근에 우리가 이퓨얼에 관련된 산업체나 네. 학계나 연구계 분들이 모여서 이 앞으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자라는 네. 취지의 모임도 갖고 있고 굉장히 빠른 발걸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EA가 이 기술의 리드 타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고 말했던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정부도 이걸 위한 뭐 많은 지원 체계를 준비를 하고 또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네.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업들은 좀 발빠르게 이게 결국에는 가솔린을 그러니까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다 보니까 이런 흐름대로 가면은 전기차의 시장을 좀 안 뺏기고 자기들이 좀 선두에 가려고 하면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는가 보죠. 정유회사가 결국은 네. 빨리 움직이겠죠. 네. 아니면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되거나 네. 화학 공정을 다루는 그런데 지금까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네. 이 이퓨얼의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도 않았고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뭐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네. 의지를 뭐 탄노기가 얼마 전에도 밝히고 해서 이제부터 막 시작을 하고 있지만 네. 그간에 커다란 지원도 없었고 네.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움직이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제 막 독일에서 요구를 해서 유럽에서부터 이퓨얼 연료를 사용을 하기 시작할 거고 우리가 향후 몇 년 뒤에는 어떤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열릴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기차도 다니고 이퓨얼 차도 다니고 이런 미래가 좀 잘 안 그려지긴 해서요. 네. 네. 사실은 이퓨얼 자동차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상용화돼서 다닐 날이 언제인지는 네.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히 이퓨얼은 우리가 선박, 항공, 그다음에 상용차를 네.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료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우리가 수입해오는 그런 그 공급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퓨얼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캐리어, 네. 에너지 이송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독일하고 일본은 이미 연구개발이나 실증 사업을 발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늦어지면 기술 선도력이나 시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기술적인 또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네. 그 배터리 전기차와 네. 이퓨얼 자동차가 함께 움직이는 날이 네. 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만 오른 것도 아니고 환경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리고 이퓨얼 차만 오른 것도 아니다. 다만 두 가지가 같이 좀 상호 보완하면서 다니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